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입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우남 자이포레나 퍼스티체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근데 오늘 11월 9일이죠. 오늘 11월 9일부로 해서 분양가가 공개가 됐네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어제 라이브 영상 편집본과 함께 한번 올려봅니다. 현재 아파트 공사 진행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21%입니다. 라고 했고요. 공사비는 평당 577만 9천 원으로 합의가 됐고,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반 분양가는 평당 2,150만 원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베란다 확장비가 미포함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당가 2,150만 원에 베란다 확장비가 미포함된 가격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평당가가 2,15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요, 7억 3,100만 원이네요. 네, 그러면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확장비를 제외하고 7억 3,100만 원, 네, 요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되네요. 네, 만만치 않은 분양가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분, 그 다음에 인건비의 상승분,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 재작년 일어났었던 그 건축과 관련된, 시공과 관련된 사고들, 결국 그것들도 최초 계약되었던 그 분양가 대비 갑작스럽게 물가가 상승이 되면서 공사에 적합한 인건비라든지 물가들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그런 하자들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7억 3,100만 원이라는 이 금액, 그러니까 평당가 2,150만 원이라는 일반 분양가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결코 무리가 되는 금액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남3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공개가 되어서요, 한번 여러분들께 급하게 속보로 소식을 전해드려 봅니다. 추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또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안녕하세요, 경자노선님. 매일매일 반복해서 영상 시청 중인 구독자입니다. 우남동 주공 3차 재건축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 지났다면 청약이 가능하겠죠? 경자노소님은 우남주공 3단지 재건축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뭔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투자를 하려고 고민 중인데 과연 이번 청약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하는데 하면서 아무것도 투자하지 못하고 흘러버린 3, 4년의 세월이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말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보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음이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 이번에 경자노소의 부동산 부티크 우리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 참석해주신 구독자님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언급이 되었었죠. 우리 신민철님은 잘 아시죠? 네, 실제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셨음에도 이 투자에 진입을 못해가지고 정말 아깝게 세월을 흘려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네, 정말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도 아쉬웠다. 많은 종잣돈과 또 현금 흐름이 있는 분이셨는데, 만약 투자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더라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 부동산 하락 및 보합장을 맞으셨더라도 최소 지금 보유하신 자산의 2배는 되어 계셨을 분이신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분의 사연 역시 유사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봐요. 포인트 옵션을 좀 써보겠습니다. 네, 이분 역시 좀 안타깝다,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이 여러분들 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안목이 정확합니다.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좋은 여건을 갖춘 투자처인지는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메일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의 경우에도 이 투자에 대한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안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한번 투자를 경험해 보시고 또 수익을 만들어내 보시면 금방 극복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없으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 투자처에 대한 좋은 안목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좋은 멘토, 그렇죠? 좋은 투자 멘토, 또 투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
또는 파트너를 만나지 못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보자면요. 먼저 이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 우리 방금 구독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우남자이 포레나의 경우에도 이 1순위, 그렇죠? 1순위 청약 자격을 살펴보니까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청약에 도전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잖아요.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예치 금액은 또 얼마나 되느냐?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250이네요. 그러죠. 전라남도는 200.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597584 모든 타입이 청약 가능하다. 이 정도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 있느냐? 미리 이 청약 당첨된 통장 있죠. 주택 청약 시 이미 당첨된 통장은 당연히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청약하기 전에 이 점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더불어서 이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평당 가격 나왔습니까, 로비님? 나왔냐고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우리 본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라이브 방송 맞고요. 자, 유주택자 1순위 청약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유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느껴지는 거 없으신가요? 우리 부동산 부티크 우리 특강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지금이요.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점이잖아요. 여러 면에서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 조건 역시 굉장히 좀 유해졌다. 그러면서 더불어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제한적으로 1주택자요. 무주택자분들이 참여하기가 시장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청약하는 이 신축들을 제외하고도요. 금매라든지 이런 물건들 또 전매 제한이 풀린 그런 신축 예정지들 이런 곳들을 접근하시기가 아주 유리합니다. 경쟁력이 그만큼 좀 낮아졌습니다. 왜? 다주택자들이 지금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우남 3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요것 있죠. 요거는요. 이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말이 막 꼬이네요. 워낙 요즘에 꼬랑글씨가 많아가지고 요것은 광주광역시 북구 우남동 252번지 1원에 위치해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과거 우남주공 3단지 쪽입니다. 여기가요. 아시죠? 오상사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광주 분양시장 정보 영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저는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렇게 임장하고 또 분석하고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부동산 부티크 간에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께 제가 물론 도움을 드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오히려 자극받고 또 힘을 얻었던 부분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취미로 시작했던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분 좋았었고 이런 만남들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를 따져보면요. 이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최대 지상 29층 37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214세대 중 일반 분양은 1,192세대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세대가 1,192세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세대수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압도감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단지 아니겠습니까? 무려 3,214세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무등산 자이 어울림 최근에 히트 쳤었던 그런데도 3000세대 안 되잖아요. 2500세대. 또 게리마이파크 SKB 1700여 세대. 그렇죠. 그다음에 염주동의 더샵 센트럴파크인가요? 거기도 2000세대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과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 여기는 또 1.5배 이상의 많은 세대 수를 보유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이쪽 일대의 인프라, 뭐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건 역시 어마어마하고요. 네, 우남자이 세대 수도 정말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여기 정말 엄청난 곳이에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다운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여기 전국구로 바라본 곳 아니겠습니까? 전국구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단지입니다. 네, 지금 주춤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좋은 찬스다. 이런 말씀도 더불어 드려보고요. 네,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오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지인데요. 크게 네 가지의 장점과 그렇죠. 6가지의 프리미엄을 갖춘 대단지 1군 브랜드 아파트죠. 네. 설명을 좀 들어보면 정말 이 광고에도 나왔듯이 이 자부심이 높아지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이다. 이런 말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참 기가 찬 이야기 아닙니까? 아파트에 어디 사는지가 이제는 우리의 명함이 돼버린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전에만 해도 차가 명함이다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요즘은 아파트의 주차증 있죠. 그게 명함이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대규모 세대라는 장점과 더불어 이 자이, 그렇죠. 이 1군 브랜드인 자이와 하나포레나가 함께 시공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명품을 선호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에루샤, 루이비통, 샤넬, 에루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것처럼 아파트 역시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요. 과거에 무등산 자이어울림, 게리마이파크 SK뷰,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와 같은 사례에서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듯이요. 확실히 차별화된 생활 여건 그리고 차별화된 자부심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역시 사실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네,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이 도시를 연결하는 쾌속교통망, 요게 사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크흐음님? 아이디가 어렵네요. 중해공원에 힐스테이트도 생긴다던데 자이 옆에 생기는 건가요? 네, 그거 맞을 겁니다. 바로 뒤쪽, 그죠? 너무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막 좀 여건이 안 좋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때 우리 신민철 구독자님이셨나요? 신민철 구독자님이 그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즘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댓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언급이 돼 있어서 조금 마음이 안 좋아요. 네. 그냥 패스해버릴까 하다가 자꾸 또 오지랖 넓게 저도 댓글을 달게 되는데 시간 낭비인데 사실은 우남동이 지금도 막히고 힘든데 이 3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를 하면 어쩌라는 거냐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십니다. 난리도 아닐 거다, 교통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유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실거주냐 투자냐 요걸 명확히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히지 않고 편한 곳을 살려면 변두리 또는 뭐 나주에 있는 남평 이런 데 사실 뭐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광주보다는 덜 막히잖아요. 또 자연 경관이라 산책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 데를 사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꼭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 일타쌍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 근사한 아파트에 살면서 사는 동안 내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결국 우리는 실거주냐 투자냐를 명확히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롭게 3214세나 되는 세대가 들어오면 물론 교통은 조금 막힐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건 바로 또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지가가 상승하려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겠죠.
신도심이 들어온다, GTX가 들어온다, 지하철이 들어온다, 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기타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이거죠. 가장 확실한 게 뭐냐. 그렇죠. 결국에 많은 인구. 그렇죠. 이 많은 인구. 예.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죠. 특히나 중산층 이상의 자 보세요. 뭐가 강한? 제가 악필인데 이 소비력. 이 소비력이 강한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도심이 생긴다거나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입주했던 대단지 아파트, 무등산 자이어올림, 게리마이파크 SK뷰,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마킹할 수 있는 첨단 3지구 같은 곳. 요런 데 변화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나 무등산자의 게리마이파크 SK뷰, 염두터샵 센트럴파크. 기존의 생활 인프라도 빵빵하게 있었지만 그 일대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것입니다. 소비력이 강한 인구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야말로 이 살만한 곳으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집가가 상승하고 또 아파트 값도 상승하고요. 네.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거 서강주 IC, 독림 IC, 제2순환대로 또 북문대로 이런 것들이 시내외 어디든 빠르게 우리 아파트로 유입시켜주고 또 우리 아파트에서 외부로 나갈 때도 그야말로 편한 교통 여건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교통망 인접해 있다는 건 역시 이 해당 단지에는 큰 장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18분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거리들 있으면 두서없이 또 실시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편리함이 집중된 생활 인프라. 요거요. 또 제가 또 이 댓글 달린 걸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역시 할 말이 참 많아요. 단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는 패밀리 레스토랑도 하나 없고 변변한 마트 하나 없는데 생활 인프라가 좋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이런 관점을 우리가 탈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자노소 TV 자주 들어오셔서 자연스럽게 마치 스며들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아파트가 생겨요. 아파트가 생긴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우남자이 포레나 같은 대단지의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와요. 1군 브랜드 아파트. 1군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메모드급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 뭐 2, 3천 세대 이런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진짜 2,000세 예전에는 1,000세대 넘어가면 이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2,000, 3,000, 4,000, 5,000 이래 버리니까 1,000세대 넘는 거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 보세요. 이렇게 1군 브랜드이면서 대단지 아파트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우남 자이 포레나 같은 곳. 네, 요런 것들. 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연스럽게 소비력이 강한 중상위층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돈 좀 쓰는 인구가 유입이 되겠죠. 돈 좀 쓰는 인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입주하고 나서 돈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인구들을 보고 하나하나 접근을 합니다. 누가요?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마트, 대형 상점, 레스토랑, 뭐 수준 높은 좋은 학원들, 좋은 웨이트장, 필라테스장 뭐 할 것 없이 돈이 되는 상가들이 우후죽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또 살만한 동네로 변모하겠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게 되어 있다. 뭐가 계속된다고요? 선순환. 아파트도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살만한 곳이 되어 있다. 돈을 많이 쓴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땅을 밟는 그 일대에 땅 밟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뭐 그 다음부터는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남주공 3단지가 있었을 당시에 그 생활 수준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남자이 포레나 퍼시티체가 들어오고 나서 변화될 모습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받아들이시고 이게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셔야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 네. 부러움이 모이는 학세권 프리미엄. 그렇죠. 이게 이제 학세권 프리미엄, 이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과 일맥상통하죠.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가지고 아파트가 입주한 이후에 미래에도 지금과 같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굉장히 또 많은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우리 봉이님, 박님 골클 괜찮을까요? 그리고 DK 권인가요? 이자 낸다고 쓸 돈 없으면 웃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합참 의장 아니고 합참 이장, 합참 이장님. 예. 그다음 로비님, 근처 상업시설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요. 상가. 로비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잖아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근린 상가 물론 생기고요. 그 앞쪽에 있는 상가들이 분명히 변합니다. 지금 상태로 절대 보지 마세요. 자, 우리 로비님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새 단지만 한번 가보세요. 그쪽이 어떻게 변모되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네. 상가라는 것은 양적인 확장도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질적인 상승도 있다. 질적인 성장도 있다. 이런 부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진짜 그쪽이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진월동 쪽 시너지타워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또는 첨단 일지구 쪽에 시너지, OCI 맞죠? 이런 데 들어오시는 것들. 이런 게 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상가의 확장, 성장뿐만이 아니고 질적인 수준에서의 상가의 확장 또는 상가의 성장, 생활 인프라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로빈님이 보니까 좋은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무주택자이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처음이신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공감할 만한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로빈님,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좀 더 나은 시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봐요. 우리 로빈님도 이런 질문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질문들 정말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 이런 그 고민들, 이런 궁금증을 정말 많이 가졌거든요. 정말 좋아요. 네. 좁디 좁아서 3종 지역만 있고 상업부지가 없어서 상가 건물 지을 곳이 없어요. 허물고라도 새로 들어옵니다. 첨단 지구 한번 가보세요. 한번 OCI, 시너지 이런 데 다 허물고 새로 진 거예요. 진월동 그 구도심 지금 시너지 타워 짓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임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임장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YYY님이 정말 좋은 말씀 또 해줬어. 화정힐 보시면 상권이 어떻게 되실지 보이실 거예요. 진짜 이런 거는 내가 직접 밟아봐야 된다. 그 땅을 진짜 밟아봐야 돼요. 네. 뭐야 이거? 박림 골클 답변 끝났을까요? 끊겨서 다시 들어왔어요. 박림 골드클래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를 잠깐 이 말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자, 잠깐만요. 제가 한글 파일 띄워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설명하다 말고 요거 하나 제가 써봐야 되겠어. 여러분 괜찮으시죠? 괜찮으면 1번 댓글 1번 한번 달아주세요. 괜찮으시면 댓글 1번 한번 달아주시고요. 자, 방금 박림동 골드 클래스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구시지? 봉이님. 우리 봉이님 이 박림동 골드 클래스 입주 예정자세요? 입주 예정자십니까? 우리 정유진님 오셨네요. 우리 이번에 부동산 부티크 큰형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로빈님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다고요? 한번 봅시다. 우리 어떻게 되는지 로빈님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열린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그곳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같이 추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남삼 지금부터 한 3년, 5년간 긴 호흡을 한번 보셨으면 정말 좋겠다. 네. 아니요, 타지에서 가려고요. 박림동 골드클래스를 타지에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봉이님? 그쪽에 꼭 살아야만 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구나. 네, 박림동 골드클래스가 사실은 지금 프리미엄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요, 그쪽 입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쪽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군을 좀 해소하고 싶은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제 지도를 띄웠습니다. 잠시만요. 박림동 골드클래스에서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뭐냐? 학군을 좀 자녀들의 학군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이쪽에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 이 박림동이 이 치마봉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요. 잠깐만요. 요쪽이 지금 치마봉이에요. 치마봉이라고 해가지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자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쪽 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어디와 가로막혀 있느냐? 봉선동. 그렇지. 우리 봉이님도 아이가 있어서 봉선도 한 거라. 이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각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런데 보세요. 우리 로비님 잠깐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봉선동이 어딘지를 봅시다. 왜? 우리 봉선동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쪽 어디예요? 봉남이죠. 봉남. 우리 광주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봉남. 서울 사람들이나 타지 사람들은 웃죠.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 왜? 다 투자로서 실거주로서 가치가 있는 곳 아닙니까? 여기가. 자, 보세요. 여기 아래쪽 파란색 보이십니까? 이쪽 지금 혹시 잘 보여요? 보이십니까? 한번 보이시면 1번이라고 한번 댓글 달아줘 보십시오. 조금 안 보이면 제가 다른 방안을 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좀 보였으면 좋겠다. 보여야 이게 설명이 좀 편한데. 결국에 이 박림 골드 클래스를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 학군을 어떻게든 해소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압도적으로 강하실 거다. 그래서 이쪽을 보실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는 박림 터널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색칠하는데 보여요? 그래서 이 치마봉 자체를 관통하는 게 이 박림 터널이다. 그러면 이 박림동 골드 클래스에서 봉선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박림동 골드 클래스를 지금 택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나오냐? 직선 거리로 박림동 골드 클래스에서 봉선동 학원가까지는 1.5km가 나오네요. 1.5km, 그죠? 1.5km가 나오는데요. 충분히 자녀들 학원가까지 부모님들께서 차로 픽업해서 용이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실은 이 박림동 골드클래스는 그래서 가치가 있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파트를 선택할 때 크게 두 가지 보면 문제 없다고 했죠. 중탄은 간다고 했습니다. 뭐죠? 직주 근접과 학군. 그런데 여기는 학군이 해소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DW 권님, 애 학원 매일 태워주기 가능하면 괜찮을 듯. 가능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1.5km면 도보로도 한 20분이면 갑니다. 한 20분이면 가고 차량으로 이동했을 때는 뭐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이면 학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쪽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박림동 골드클래스가 고분양가다라고 해가지고 말이 좀 많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요. 지금 최근의 분양가들을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허들로 보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봉이님 열심히 해야죠. 자녀 있으면. 저도 열심히 자녀들 픽업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사실 할 수 있다는 여건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또 한도 끝도 없고요. 부정적인 면만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역시도요. 네, 질문을 살짝 보면요. 로비님 좁디 좁아서 3종 지역만 있고 상업부지가 없어서 상가 건물 지을 곳이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미양님 투자면에서 첨단 사면 매매값이면 중앙으로 들어와 그랜드나. 다미양님 혹시 우리 부동산 부티크 혹시 참석하셨던 분인가요? 우리 그 부동산 부티크 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미양님께서 해보시네요.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목이 맞아요. 하지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옆에 인접해서 또 부동산 투자 멘토나 또 파트너들이 있다면 이런 토의들, 이런 그 스터디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자기 확신이 생겨서 투자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로는 어느 평형이 나을까요? 정유진님.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뭐 1인 가구가 느니까 뭐 적은 세대, 작은 세대 낫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의 방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정유진 구독자님 한 3시간짜리 스토리예요. 근데 제가 딱 3분으로 줄여볼게요. 자, 이게 참 조심스러워. 그래서 길게
이 인과관계라든지 앞과 뒤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짧게만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시간 또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서 똘똘한 한 채를 좀 갖고 싶다 생각하면 우남동 자이포레나 역시 대형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부동산 투자를 투자 자산 그 아파트라는 것을 어떤 투자 자산의 한 수단으로 생각했을 때는 환급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주택자면 나는 대형 평형으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 채를 굴리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 채라는 게 한 채도 될 수 있고 두 채도 되고 세 채도 될 수 있고 다주택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있어 논외로 하자고요. 왜? 그분들은 알아서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84 타입을 하시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다. 왜? 만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상황에 내가 치고 빠지는 것도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사고 팔기 좋은 황금성이 좋은 것은 대형 평형보다는 84 수요가 가장 많은 84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로만 우남자의 포레나를 봤을 때는 84도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후에 가서 대형 평형과의 상승분을 따져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은 제가 좀 가볍게 드려볼 수 있겠네요. 네, YYY님 그건 생활관에 따라 선택. 그렇죠,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봉이님 다른 곳이 오를 대로 올라. 야, 우리 봉이님 똑똑한 분이야. 자, 진짜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 부티크 때 만났을 때 우리 이야기했나요? 자, 지금 투자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신고가를 이미 찍어버린 것도 광주에 있습니다. 21년 전 수준보다 더 올라가 버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10분만 손품 팔아보면 그런 곳들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각 지역마다 또는 각 구마다 대장들 한번 지금 당장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고가를 찍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그런 곳을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 적당한가라는 것을 또 적절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우리 봉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군 입지에 1군지에 상급지에 인근에 있는 이런 신축들이 올라있지 않다. 프리미엄이 무피다. 또는 심지어 마피다라는 것들은 덤벼볼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려볼 수 있겠어요. 우리 봉희님 좋은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 뜻하지 않게 좋은 스토리들이 막 풀리고 있네요. 역시 집단지성은 훌륭합니다. 네. YYY님 아니요 앞에 꼬마 빌딩들이 허물어지고 근생들이 들어설 거예요. 똑똑한 분이시라니까. 네, 똑똑한 분들이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확신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있다. 우리 그 로비님 이런 말씀 참고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쪽이 돈이 될 만하다.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이 된다 그러잖아요. 상가들이 어떻게 확장이 되냐. 아까 질적인 성장, 질적인 확장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대로변에 있는 상가와 이면도로에 있는 상가의 값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 정도까지 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시너지 OCI 이런 이야기 했죠. 뒤쪽에 있는 상가를 먹어버리면서 그쪽에다가 메머드급 나름 큰 상가, 규모 있는 상가들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쪽의 상가가 어떻게 됩니까? 양적인 확장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성장, 질적인 확장은요. 제곱, 세제곱, 네제곱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비님 정말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로비님처럼 모르겠어요. 상황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시거든요. 이 라이브 방송에. 그러면 이런 데서 같이 생각들을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이런 댓글들, 이런 영상들을 시청해 보세요. 자, 우리 로비님도 분명히 그러실 거라 생각돼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로비님도 시간을 지금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오픈마인드로 한번 마음을 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산동 자이는 아직도 귀신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우산동 자이 어울림, 그렇죠. 무등산 자이 어울림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근린상가 일대를 한번 우리 로비님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자, 자꾸 3,000% 빠지는데요. 다시 한번 또 우리
메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봉선동은 너무 비싸고 주기라 방님이 싼 것 같아요. 기림 쪽은 넘어가려고요. 맞고요. 다미양님 저는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번 부동산 부티크 때 오세요 다미양님. 네. 방님 골크룸 브랜드랑 세대수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그쪽 일대에 신축이 또 들어오는 것이고요. 뭐 나름 가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좀 걸려요. 그렇죠. 당연히 걸리죠. 어떻게 단번에 됩니까? 원래 그 택지지구도 8년에서 10년 있어야지 그쪽이 살만한 곳으로 변모됩니다. 네.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는 데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하면 좋지만 실거주하면서 투자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더 고민해 보심이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 방님이 브랜드나 조금 아쉽긴 한데 주변의 발전 더 들으면 덩달아 맞습니다. 네. 수완 현진 1차 정고 뚫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 구마다 대장들만 마킹을 잘해 보시라. 자, 여러분 우리 YY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그 다음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1급지 그 다음은 어디가 올라요? 그 변두리부터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두리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 요딴 거 보지 마세요. 왜냐? 자,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장을 가보시고 임장을 가셨다면 반드시 부동산 세네 군데는 꼭 들려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곳에서의 현장감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되고 그분들이 현업에 계시는 그분들한테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이 없어요. 아파트 클리니스 공인중개 사기꾼. 그래. 사기꾼? 공인중개 사기꾼. 아, 우리 로비님 조금 야, 이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송암공원 1500세대 어때요? 송암공원 1500세대 장단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송암공원이 중흥하고 SK가 들어오기로 돼 있나요, 지금? 제가 지금 확실히 공부를 못했는데 아마 원래는 중만 들어온다고 그랬나? 그랬는데 SK까지 같이 지금 컨소시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대수도 괜찮아요. 그쪽 일대를 한 번 더 좀 쫙 끌어올려줄 만한 그런 계기가 좀 될 것 같고요. 송암공원의 입지를 보시면 또 행암동과 이 송암공원 일대를 조금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어디지? 광주대 앞쪽과 행암동 쪽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장땡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9시 40분이네요. 잠시만요. 빨리 해볼게요. 이게 너무 아까운데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자꾸 댓글에 너무 집중을 해버렸네. 자, 그러면요. 여기 볼까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안 보이시면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1번 한번 잘 보이시면 이 파란색 제가 음영 칠해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가 행암동이에요. 이맘동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맘동입니다. 이맘동 쪽이고요. 자, 여기 합참 이장님 오늘 진짜 합참 이장님 때문에 내가 크게 한번 웃네요. 합참 이장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맘동 그러니까 크게 봐서 4개 단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코시티, 에코파크, 시티프라디움, 그 다음에 중 S클래스 리버티 여기가 임대였던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효천 LH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쪽으로 해서 효천 2지구가 있죠. 효천 2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효천 2지구 이렇게 해서 효천 2지구가 있습니다. 효천 2지구의 가치를 한 번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이 송암이죠.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 그래서 조금 더 지도 확대했어요. 자, 여기가 효천 2지구, 여기가 효천 1지구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느냐?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가 이쪽에 들어옵니다. 이 고가 아래쪽. 지금 조금 표시가 조금 어설픈데 대충 봐주세요.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시간이 우리가 없으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쪽 일대가 또 어마어마해지는데 뭐가 매력적인 부분이냐? 자, 보세요. 지금 이쪽이 지금 광주대 쪽입니다. 이게 광주대고요. 자, 지금 광주대 그려볼게요. 광주대가 이쪽이고 광주대가 대략
대략 광주대는 이쪽입니다. 대략 광주대고 그다음 여기가 무슨 동이더라? 여기가 무슨 동이지? 노대동 진월동 노대동 쪽. 그러니까 진월 노대 쪽 요쪽과 행암동, 임암동을 또 이어주는 어떤 그 확장의 의미로서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송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1500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계는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한계는 있다. 아무래도 남구의 변두리면서 그 옆에 또 나주 빛가람동 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비해서 물론 세대수도 많고 1500세대나 되지만 상대적이니까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박탈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중흥과 SK가 함께 들어오게 되는데요. 나름의 가치는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제가 좀 드려봅니다. 이쪽 일대에 들어오는 송암공원 투자처로서 신축 아파트는 항상 안전마진을 깔고 가기 때문에 나름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일대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약간 중심에서 떨어져 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깔고 가는 곳이 될 것이냐. 요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 이번에 말했던 그 첨단 3지구 이슈됐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골자는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지지구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 보니까 안전마진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분양했던 위파크, 그 중앙공원 2지구 위파크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마진이 좀 있었고, 또 첨단 3지구라는 곳에 직주근접 여건이 굉장해지는 곳이거든요. 그쪽 자체에 굉장한 AI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쪽 일대에 나름대로 첨단 1, 2, 3지구 쪽에 나름의 그들만의 리그가 또 형성되는 곳이다. 그리고 첨단 1지구가 요즘에 확 부각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왜 부각되겠느냐, 그런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수요가 몰리고 사람이 좀 몰리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직 준비된 자료가 덜 끝났는데 우리 봉희님께서 금남로 중흥 S클래스 두산 이브더 제니스는 어떤가요? 분위기 좋아요. 좋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부티크에서도 주요하게 이야기됐던 것이 첨단 3지구를 선택할 것이냐, 금남로 중흥 S클래스 두산 이브더 제니스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갔습니다. 장점만 놓고 따져볼까요? 금남로 중흥 S클래스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프리미엄이 확 떨어졌었어요. 바닥을 쳤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장이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무등산 자이어올림픽과 게리마이파크,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가 한동안 쫙 올랐을 때 그 분위기로 아마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름 그래도 지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이 금남로 중흥 S클래스 두산 이브더 제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봉희님, 타지에서 광주로 아이 초등 입학 전에 봐야 할 아파트 몇 군데만 추천해 주세요. 요거는요, 한번 이메일로 저한테 상담 메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제가 봉희님의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봉희님의 입장을 좀 상세히 좀 들어보고 이렇게 만나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디에서 광주로 오십니까, 봉희님?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 오시나요? 우리 봉희님 어디에서 이사 오세요? 순천이요? 아, 순천에서 넘어오시는구나. 직장 문제로 이렇게 넘어오시는 모양이죠? 네. 요거는 사실은 의미 없이는 제가 여러 가지 말해줄 수 있죠. 제일 좋은 데는 봉선동이에요. 근데 비싸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개인적으로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상담이 중요하다. 네, 봉선동이 제일 좋습니다. 광주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신축 좋죠. 근데 이제 또 학군이나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되니까요. 제이레비님 오랜만이시네요. 우남 3단지가 학군 상권 등은 마음에 드는데
역세권이 아닌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입주 시 극복 가능할까요? 아, 역세권. 이 부동산 부티크 때 우리 신민철님, 우리 진짜 부동산 부티크 때 엄청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죠? 뭐냐면 이 이야기도 같이 우리 나눴거든요. 자, 지하철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환 노선이 들어와야지만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광주는요, 지하철 1호선만 있습니다. 하지만 2호선이 들어오게 되면 마침내 광주도 순환 노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순환선이 생기게 되면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맛을 보지는 우리가 못했어요. 하지만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고 그쪽의 분위기들을 살펴본다면 지하철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레짐작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하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봉급을 받게 됐을 때 명절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굳이 지하철 노선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투자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것보다 우선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직주 근접, 학군, 이런 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하자면 교통 여건, 교통 환경, 이런 거를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지하철 이야기도 사실은 3시간짜리예요. 근데 지금 짧게 이야기하려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러나 핵심은 뭐냐? 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역세권이라는 것은 주요 부동산 투자처를 선택할 때 주요 고려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역세권에 뭐가 몰립니까? 역세권이라는 미래가치를 보고 그 주변에 물갈이가 많이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빠지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땅을 사고 역 주변으로 몰려들죠. 그러면서 괜찮은 상가, 괜찮은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역설적이지만 그쪽 일대가 또 좋은 여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으나 역세권 주변으로는 반드시 또 호재가 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신가지구와 우남산단지 어디가 좋나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그 말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신가지구는 바로 앞에 역이 생기잖아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2년에서 4년, 6년 정도는 지하철 역세권 가지고 크게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반드시 고려는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제 지하철이 마침내 광주에서도 야, 지하철 역세권 주변은 좋잖아, 이런 말이 실질적으로 오가는 시점, 그러니까 정착이 될 만한 2026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흐르는 2029년, 2030년쯤이 됐을 때에는 지하철 역세권 주변도 반드시 그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이레비님 어느 정도 답변이 좀 드렸나요? 네,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 생각이니까요. 참고만 하십시오. 네, 봉선동 이편한 예산 조금 부족이요. 아, 신축 말씀하시는 거죠? 남구청 바로 앞에 있는 이편한. 남구청 바로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괜찮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역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아마 연결된다라는 말이 있고 남구청 아래로 지하가 다 연결된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거 팁이고요. 네, 봉이님 이럴 때 부동산 부티크 추천드려요. 군매님 혹시 누구세요? 우리 거기 어디야, 저기 어디지, 저기 남평댁이 우리 군매님이신가요? 맞는 것 같다, 왠지 느낌이. 군매님. 제이레비님 없어서 못하는 거랑 있는데 안 타는 거랑은 다른 말 같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제이레비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네. 혹시 제이레비님이 혹시 제이님이신가요? 제이님? 제이님인가? 우리 제이레비님이? 네. 자, 어쨌든 오늘 그 말을 지금 하다 말아버렸네.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질문을 살짝 멈추고 잠깐만요. 제가 다시 앞쪽으로 좀 가볼게요. 박림 골드클래스 설명하다가 말아버렸다. 요거 지금 좀 설명 더 해도 될까요? 설명 좀 더 해볼까요? 네,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그래도 준비한 거는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4장 남았는데, 그쵸? 자, 다음은요. 학세권은 이야기 해드렸죠? 한단 말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은 부가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오픈 커피 스테이션, 교보문고 앤 작은 도서관,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앤 GX룸.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요거예요. 아, 우리 합참 이장님 진짜 너무 웃기네. 합참 이장님 아이디로 이렇게 웃길 수가 있네요. 이 교보문고와 작은 도서관. 저는 이 도서관 책 정말 좋아하잖아요. 또 산책 좋아하고. 근데 이런 것들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오픈 커피 스테이션 뭐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 교보문고. 아니 진짜 이렇게 교보문고가 진짜 들어오는 거 맞아요? 야, 이 작은 도서관과 함께 교보문고가 들어온다면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언급을 해봤고요. 피트니스와 GX룸 요거는 이제 뭐 기본이 돼버렸어요. 골프 연습장 마찬가지. 근데 수영장은 안 들어오네요. 네, 수영장도 들어올 법한데 관리가 힘든가? 그 다음에 이 보안성을 강화한 CCTV 시스템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그런다면서요. 보안 왕국이라면서요.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 네, 치안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적외선 감지기 1, 2층 세대 적용. 야, 외부인의 침입을 사전에 차단해 준대요. 그러니까 저층 세대도 안심하고 외출이 가능하다. 이런 게 또 나와 있고, 또 엘리베이터, 방범 핸드레일 끝부분에 비상호출 버튼을 배치해서 비상시 방제실과 신속하게 연결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 치안 이런 면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신경을 썼네요. 그다음 예 솔루션, 요거는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예 깔면 외출에서도 집안일 걱정 끝이래요. 전등, 난방, 가스 온오프 이런 거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동식 소화기 및 세대 내 스프링클러도 된다고 하고, 비상콜 버튼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 요즘 보니까 치안 문제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라 어린이 놀이터에 비상콜 버튼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좋더라고요. 또 차량 번호 인식 주차 간제 시스템. 바로 프리패스 되는 그거 말하는 거죠. 차량이 입주민 차로 등록이 돼 있으면 바로 이렇게 셔터가 딱 올려가지고 네,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고효율 LED 조명. 그러면 우리 이제 입주해가지고 그 형광등 LED로 바꿀 필요 없겠네요. 네, 좋죠. LED가 확실히 수명도 오래가고 좋아요. 그 다음에 고기밀성 단열 창호. 그렇죠. 중요한 거고, 일괄 소등 스위치 뭐 기본인 거고,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회생 전력을 이용한다는 거고, 지하 주차장 LED 조명, 이런 거 정말 중요하더라. 제가 보니까요, 뭐랄까,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 그러니까 공용 부분을 세대 부분보다 과거 아파트는 혁혁하게 품질이 낮은 어떤 인테리어 조명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파트들을 가보잖아요. 공용 부분에서 이미 클래스가 차이가 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이 공용부에다가 굉장히 힘을 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내가 사는 아파트가 마치 호텔에 들어서는 그런 느낌으로 365일을 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게리마이파크 SK뷰 최근에 제가 44평형이었나요? 50평형대였나요? 49평형이었나요? 그걸 하나 영상을 올려드렸죠. 근데 거기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이미 차이가 나버립니다. 딱 들어서는 순간 마치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요런 조명 자체가 이 세대 공용 부분의 클래스를 확 높여주더라고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게 이 조명이 8R이라 그래요. 인테리어 업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만큼 조명은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보고요. 전자책 도서관이 있네요.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활용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이런 거 아주 좋고, 전기차 충전소, 요거는 이제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주차 유도 시스템, 이거 뭘까? 주차 6면당 카메라가 한 대래요. 주차 6면당 카메라가 한 대 있어서 지하 주차장 CCTV를 통해 주차 공간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그린이고 만차가 돼 있으면 레드구나.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다 보면 차량이 꽉 차 있으면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쵸? 차가 저기가 빈자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주차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은 그린으로 표기를 해준대요. 네. 그 다음에 1층 및 지하 엘리베이터 홀 공기청정 에어컨을 설치했다.
좋네요. 1층 및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365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준다. 근데 공기청정 에어컨 요거 좋네요. 공기청정 에어컨. 무인 택배 시스템 동마다 하나씩 있다고 하고요. 네. 어때요? 오늘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남자의 포레나 퍼스티체. 이제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공고가 안 떴어요. 구체적인 공고가 뜨고 나면 제가 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고요. 누구시지? SENSYOUNG 영. 센스 영. 예, 이렇게 세대수 많은데 조식 아파트는 왜 안 하는 거지요? 뭐 관리 차원 아니겠습니까? 관리 차원에서 뭐 그리고 아직 조식 아파트가 보니까 주상복합 이런 데는 꽤 하던데 이렇게 너무 세대수가 많아도 그것도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물론 관리의 면도 있겠죠. 예. 글쎄요 조식 아파트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그 정도 수는 광주가 안 되나? 뭐 그래서 그럴까요? 하긴 화순도 뭐 조식 아파트 있는데 그쵸? 네, 뭐 요것만 갖춰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요? 네. 근데 조식이나 석식 제공해주는 아파트 있으면 편하긴 할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쪽 보니까 주상복합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예. 특히나 나이 드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아파트에 사신다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가끔 혼자 있어 보면 그래요. 이 밥해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진짜 그래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뭐 또 사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조식이나 석식을 제공해주는 아파트에 산다면 굉장히 좋을 것은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조식 아파트 괜찮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우남자이 포레나 퍼스티체. 사실은 저도 요거 공고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안 뜨더라고 쉽게.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려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자이포레나라는 브랜드, 일군 브랜드의 3214세대라는 대단지가 들어온다는 큰 장점. 저는 이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섰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실거주뿐만이 아니고 이 투자로서도 아파트를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네요.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적은 처음인 것 같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봉이님의 그 궁금증을 제가 좀 해소를 못 해드려서 좀 죄송한데 혹시 우리 봉이님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부동산을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